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케이크 먹기 모형의 옵티말 폴리시에 대해 더 설명하고 파이썬 코드를 통해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법을 통해 결합한 벨만 방정식에서 옵티말 폴리시를 구하는 방법은 UC 더하기 베타 곱하기 Vx-C를 컨트롤 베리어블 C로 미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irst Order Condition 또는 일개 조건이라고 부르는 이 미분 결과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서 미분을 할 때 목적 함수와 제약 조건을 결합하는 방법과 컨트롤 베리어블이 무엇인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옵티말 폴리시는 시그마 스타로 표현할 수 있는데 CRRA 유틸리티 함수를 쓰는 케이크 먹기 문제에서는 옵티말 폴리시도 손으로 풀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시그마 스타는 1-베타에 1 나누기 감마승 곱하기 x라는 것입니다. 이 옵티말 폴리시를 보면 남아있는 케이크 양인 스테이트 베리어블 x의 일정한 양만을 소비하는 것이 옵티말하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비율은 파라미터인 베타와 감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를 0.95라고 하고 감마를 2라고 하면 1-베타의 1 나누기 감마는 1-0.95의 0.5승 0.025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케이크의 2.5% 정도를 계속 소비하는 것이 케이크를 먹는 것에서 나오는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남아있는 케이크의 2.5%만을 소비하기 때문에 t가 무한으로 가도 계속 소비할 케이크가 남아있게 됩니다. 1-베타의 1 나누기 감마승이라는 식을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한 베타와 감마의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베타가 커지게 되면 소비하는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베타 값을 0.95에서 0.99로 변화시키면 감마 값이 2일 때 1-0.99의 2분의 1승 0.005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케이크의 0.5% 정도만 계속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베타 값이 커지면서 미래 가치를 더 적게 디스카운트하게 되고 따라서 현재의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 최적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감마 값을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값은 0.95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마 값을 4로 증가시키면 1-0.95의 1 나누기 4, 0.012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케이크의 1.2% 정도만 계속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감마 값이 커지면서 한계 효용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 한계 효용이 높은 소비가 적은 구간에서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마 값이 커지면 소비를 적게 하는 것이 최적이 됩니다. 옵티말 폴리시와 베타 값과 감마 값의 변화에 따른 변화는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도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옵티말 폴리시 함수를 파이썬에서 정의해 주어야 합니다. 옵티말 폴리시는 파이썬 코드로는 df c 스타 x 베타 감마 return 1-베타 더블 스타 1 나누기 감마 곱하기 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Intermediate Quantitative Economics with Python의 37번 강의에 코드와 함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옵티말 폴리시를 시각화하는 코드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Intermediate Quantitative Economics with Python에서 시각화한 결과는 제가 앞서
간단하게 계산한 결과와는 수치가 좀 다릅니다. 저는 간단한 계산을 위해서 초기값 감마를 2를 사용했는데 Intermediate Quantitative Economics with Python에서는 감마 값을 1.2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베타 값을 0.95에서 0.99로 증가시켰는데 제시된 코드에서는 ax.plot xgrid c star xgrid 베타 플러스 0.02 감마 라벨 r higher 달러 베타 라는 부분에서 베타 값을 0.02만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감마 값도 저는 2에서 4로 증가시켰는데 제시된 코드에서는 ax.plot xgrid c star xgrid 베타 감마 플러스 0.2 라벨 r higher 달러 감마 달러 라는 부분에서 감마 값을 0.2만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시각화된 결과를 보면 기본 파라미터 수치인 베타는 0.95, 감마는 1.2일 때에 옵티말 폴리스를 보여주는 파란색 선보다 베타 값을 0.02 증가시킨 주황색 선이 더 아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베타 값이 증가하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최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하게 감마 값을 0.2 증가시킨 초록색 선도 기본 파라미터 수치인 파란색 선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감마 값이 증가하면 소비를 줄이는 것이 최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value 펑션에서 구할 때 사용한 기본 수치를 제시하는 코드인 베타 감마 이꼴 0.95 1.2 부분에서 수치를 베타 감마 이꼴 0.95 2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베타 값을 증가시키는 코드인 ax.plot xgrid c star xgrid 베이타 플러스 0.02 감마 라벨 r higher 달러 베타 달러에서 플러스 0.02를 플러스 0.04로 변화시키면 베타 값을 0.95에서 저처럼 0.99로 변화시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슷하게 감마 값의 증가분도 0.02를 플러스 2로 바꾸면 됩니다. 옵티말 폴리스에 대해 이해했으면 다음으로는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룬 케이크 먹기 문제는 CRRA 유틸리티 함수에 기반해서 애널리티컬 솔루션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설명하고 밸류 펑션과 벨만 방정식, 옵티말 폴리시와 같은 개념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수식과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것이 꽤 편리합니다. 하지만 CRRA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수식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벨만 방정식을 푸는 첫 단계인 옵티말 폴리스를 구하기 위해서 오일러 이퀘이션을 사용합니다. 오일러 이퀘이션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그리고 구체적인 수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벨만 방정식을 풀이하는 핵심적인 조건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일러 이퀘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주로 강의할 엔벨롭 시어럼이 사용됩니다. 우선 오일러 이퀘이션에 대해서 CRRA 유틸리티 함수를 사용한 케이크 먹기 문제를 예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먹기 문제에서 오일러 이퀘이션은 U 프라임 CT 스타는 베타 곱하기 U 프라임 CT 플러스 1 스타로 표현됩니다. 이 식의 의미는 현재 시점에서의 한계 요인이 베타로 디스카운트한 다음 시점의 한계 요인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t가 0부터 무한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모든 시점 t에서 성립하여야 합니다. 모든 시점 t에서 오일러 이퀘이션이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은 한계 효용이 베타로 디스카운트 된 다음에 모든 시점에서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컨섬션 스무싱이라는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일러 이퀘이션은
옵티말 폴리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옵티말 폴리시는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이 X일 때 얼마만큼의 케이크를 소비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수치적으로는 베타는 0.95, 감마는 2를 기본 파라미터로 사용한다면 애널리티컬 솔루션에선 2.5% 정도를 계속 소비하는 것이 옵티멀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는 옵티멀하게 소비하는 케이크의 양인 C는 0.025x라는 수식이 됩니다. 이를 함수로 표현하면 옵티멀 폴리시가 시그마 x는 0.025x라는 의미가 됩니다. x라는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2.5%를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x는 0.025x는 C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옵티멀 폴리시는 오일러 이퀘이션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U' 시그마 x는 베타 U'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x. 보기에도 참 복잡해 보이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왼쪽 부분은 시그마 x는 C라는 점을 생각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부분은 더 복잡합니다. 가장 복잡한 부분은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x 부분입니다. 처음에 시그마 안에 x 마이너스 시그마 x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마가 중복되어서 영어로는 리컬시브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석해보면 시그마 x는 C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시그마 x는 x 마이너스 C가 됩니다. 옵티멀하게 소비하고 남아있는 케이크의 양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x 마이너스 C는 남아있는 케이크 양의 2.5%만 소비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컨섬션 세이빙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벨만 방정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